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2조 4호에 나와 있는 근로계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란 법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결국 회사가 어떤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연차휴가는 어떻다, 이런 거를 계약을 체결하는 걸 근로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대부분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기준을 위반하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최저기준을 정해놨는데 근로계약이 그거보다 밑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요.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쪽이 대표적인데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 위로 줘야 된다. 그 아래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8,500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 8,500원은. 그리고 8,720원이 근로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인데요. 어떤 10인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고 불이익 변경할 땐 과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유리한 조건을 근로자한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는 모든 근로자한테 식대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아예 정해놨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에서 어떤 특정 근로자한테 식대 10만 원에 대한 지급 계약이 없다. 이럴 경우에도 그 식대 10만 원은 취업규칙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근로계약이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될 의무, 또 명시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시사항과 서면 교부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갖추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관리에선 가장 기본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고요. 지금 명시사항과 교부사항을 쭉 나열을 해서 여기다 구분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시사항과 서면 교부사항은 구분할 실익은 없고요. 다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의 장소와 업무 부분이 서면 교부사항에는 없고 명시사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하지 마시고 다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명시 및 서면 교부사항을 보시면 임금이 있고요. 얼마를 준다. 근데 서면 교부사항에는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금을 각 항목별로 나눠서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차량 유지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해야 된다. 임금 대장에 나와 있는 거와 그리고 실제 그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거랑 같아야 됩니다. 가장 많은 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300만 원이라고 총액만 써놓고 실제 비과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서면 교부상에서 구성 항목 위반이어서 이 부분도 벌금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뭐 일할 계산한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나 뭐 은행으로 이체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소정근로시간 양쪽에 같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뭐 일일 8시간, 한 주 40시간 이렇게 써놓으면 인정을 많이 해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무조건 몇 시부터 몇 시, 9시부터 18시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놔야 됩니다.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로 12시부터 1시 이렇게 특정을 해놔야 되고요. 만약에 변경된다 우리는 좀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렇다면 특정해놓고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근무 편성표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이 같이 나와 있고요. 주일 근로자의 날은 다 공통이고 법정 공휴일을 쉬는 회사들 또 법의 적용을 이미 받은 회사들 아니면 창립기념일이 있다면 그런 휴일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자세히 적을 수는 없더라도 1년 미만 전 1개다, 1년이 지나면 15일이다, 이후 매 2년마다 하나씩 가산한다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를 보면, 일단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고요. 근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고 근로기준법상에선 벌금이라면 그 정규직 근로자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거는 둘 다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근로계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관리의 필수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제 가장 많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뭐 법리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저희가 변명할 거리도 없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준수하시고, 특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잠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건은 이쪽이 더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단 하루만 쓰시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사건이 제일 많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